네, 일단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양시장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의 큰 조정이 나와줬는데 하락한 이유와 그리고 내일 시장 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5월 시장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시장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측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뭐 물론 스푸트니크 관련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또 화이자 뭐 모더나 뭐 관련 종목들이 막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제약바이오 종목을 매수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큰 리스크를 피해가면 일단은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막 큰 리스크 관련 종목을 뭐 아니면 도식에 투자를 할 바에는 오히려 제가 바카라가 더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같이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이번 달에 소개해드렸던 라파스, 거의 20% 가까이, 제넥신도 이틀 전이죠. 네, 토종 백신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날 스푸트니크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그 다음날 월요일에 다 일제히 하한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제넥신 하루 쉬었다가 화요일날 바로 이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진메트리스 엊그저께 말씀드렸었는데, 진메트리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또 백시텍 관련해서 나사 상장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또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라파스, 진메트리스 일제히 상승 나오면서 제바주 100% 성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종목 장세가 심화됐습니다. 아무거나 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금요일 시장 하락에 따른 시장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하락을 봤을 때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견고했어요. 특히 이제 중국 상해 증시가 방금 마감 됐는데, 장 출발은 여전히 최근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실시간 차트인데 최근에 뭐 낙폭이 굉장히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비교적 선방했던 모습인데, 오늘 장 막판에는 개파락 0.5%로 개파락 출발했다가 장 막판에는 0.42%에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도 전일 좀 혼조세를 보였다가요. 네, 전일 좀 혼조세를 보였다가 금일은 조금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전일 이제 미증시 자체가 이게 보시면 전일 이제 미증시 자체가 이제 혼조세를 보였잖아요. 이 이유와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하락이 나왔던 요인도 있는데, 일단 뭐 하락한 요인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간단한 이유만 짚어드리고요. 내일 시장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는 견고했습니다. 뭐 물론 전일 미증시가 숨고르기 양상, 또 그리고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리죠. 그래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테슬라도 호실적이 나왔지만 물론 뭐 비트코인을 일부 차익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매출이 또 좋게 찍혔던 부분도 있었고, 뭐 진짜 실적이 좋아져서 매출이 잘 나온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좀 변수가 작용해서 조정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그 종목들이 왜 실적 발표를 하고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 심리도 물론 있지만, 이미 그 밸류가 최근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 다우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이미 그 밸류 자체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좋게 나와도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조정 흐름 나온다. 최근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해도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렸던 이유와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에서 그동안 이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시그널, 또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고 뭐 철강 가격, 구리 가격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경기가 앞으로 회복된다는 어떤 신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 심리 커졌던 이유는 어떤 자산 매입이나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됐다는 그 시그널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산 매입 축소라든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경계 심리가
과도하게 시장에 작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대내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나오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미증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증시가 좀 오늘 낙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5월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정확히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 최근에 가뜩이나 수급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뭐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연일 이어졌던 가운데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였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좀 줄여야겠다. 보이죠? 네. 됐고, 네. 뭐 연일 기관과 외국인은 늘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었었는데 예전에는 막 3조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개인 투자 분들이 그대로 받았었는데 그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시장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아니었죠. 왜냐면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걸 간단히 제가 이제 말로 드리기보다 노트로 좀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거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시장 하락 요인 일단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자산 매입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감, 축소 우려감과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올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 심리가 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5월달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 자체가 수급이 좋지 못했고 또 그리고 투심이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비이성적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 예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적인 예죠.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어제는 그냥 철강이 없으면은 뭐 큰일 날 것 같은 철강이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였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거 날짜로 적어드릴게요. 예, 어제가 이제 화요일이었고 그리고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없었으면 뭐 정말 큰일 나는 시장이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스푸트니크 관련 종목들 관련 종목이 없었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던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또 목요일도 마찬가지였고요. 목금은 네. 그리고 막 지난주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맨날 바뀌었어요. 이게 뭐 그날 올라갔던 섹터들이 다만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 흐름이 나와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추세로 상승이 났던 게 아니라 뭐 지난주 하여튼 뭐 지난주에는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왔다 다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뭐 낙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제바주들도 일제히 상승이 나왔다가 다 빠져버렸고 뭐 2차전지에서 선별적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왔다가 뭐 컨택 이런 식으로 확 매기가 쏠렸다가 그대로 다 빠져버리고 죄다 1일 천하로 끝나버리는 시장.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뭔가 그 뉴스 하나에 이슈 하나에 어떤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검토해봐라 이러면 스푸트니크를 확 쏠려버리고 또 화이자 추가 계약에 체결했다면 화이자 관련 종목에 쏙 쏠려버리고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장 초반에 강했다가 그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을 반납해버리는 게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고 시장이 최근에 상승 흐름이 쭉 나와줬다라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시장만 보면
연일 상승 나와서 1000포인트 돌파, 모든 종목들 맨날 상한가하고 20%하고 다 이렇게 올라갈 거라만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시장만 보면은 시장이 상승이 나와도 수급 쏠림 현상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이 나와도 700개 이상의 종목들이 연일 하락이 나오면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고 어떤 시장 자체가 건강하게 올라간 시장이 아니고 수급 쏠림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은 투매가 좀 더 컸던 이유는 뭐 공매도 재개와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어떤 시총 상위 종목, 최근에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시총 상위 뭐 CJ를 비롯해서 엑세스바이오 이런 것들도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의 견인이 있겠죠. 근데 어떤 주도 조금이라도 어떤 강하게 수급이 쏠렸던 섹터가 오늘은 수급 쏠림 현상마저 부재했기 때문에 그 어디 하나 시장의 어떤 하락을 방어하는 어떤 섹터가 전혀 없었고, 정말 올라가도 그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 뭐 IT는 뭐 거의 초토화됐고요, 뭐 5G에서도 일부 종목들 정말 상승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섹터가 전혀 부재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뜩이나 경기의 심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결정적인 하락 요인이었다. 근데 앞으로 오늘 시장의 하락이 어떤 하락 장세의 어떤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없는 점은 글로벌 증시가 견고하죠. 견고합니다. 미증시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는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글로벌 증시가 견고합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좀 꼬였던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그 내부적인 요인이죠. 공매도 재개와 FOMC 회의인데, 그럼 만약에 내일 시장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하거나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오늘 IT 종목들이 초토화됐고 거의 6에서 8% 이상의 하락들이 다 전부 나왔는데, 그랬을 때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전략 쿠강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우리가 FOMC 우려감의 조정이 나왔던 상태에서 한 번 더 당장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그널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인 하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2023년까지 금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연준에서 밝혔던 만큼 어떤 부분에서 금리 인상을 앞으로는 추후에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뜩이나 투심이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일 한번 시장이 크게 미증시가 하락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까지 같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뭔가 시장 자체가 개파락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오전장에 저점을 좀 잡아주고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오늘 어제 어느 정도 이런 시장 여파에, 또 그리고 우려감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전략 구강. 그러면 오늘 초토화됐던 어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히 안정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견고하고, 어차피 5월 증시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차피 코스피 150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대형주가 공매도가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형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어떤 우리가 시장에 기대는 게 아니고, 시장이 또 올라갈 만한 이유도 없잖아요. 또 가뜩이나 지금 다시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런 또 원자재 가격도 상승이 나와주고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은 나와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뭐 기업들의 어떤 호실적은 사실상 이제 코로나 여파에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물 경기가 진짜 되살아나고 있지는 않고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중소형주는 아직까지 이제 미정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돼서 중소형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진다. 그럼 앞으로도 종목 장세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4월달에 이미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 지나치게 나왔지만 5월달에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지나치게 과열권의 수급 쏠림 현상은 좀 제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내용이 확실한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시장이 오는 것이 불안해도
강력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일단은 시총 상위, 뭐, 일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죠. 뭐, HLB 그룹주들, 뭐,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물론 내용이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었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의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은 높다. 그럼 중소형주 쪽에 우리가 관심을 쏠려야 되고, 특히 이제 뭐, IT 섹터들은 어떻게 같이 움직입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오늘 8.26% 빠졌고요. 네.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이제 IT 섹터에서 가장 좀 강한 추세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하루만 거의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죠. 그냥 뭐 아무거나 찍어도 뭐 덕산아이메탈, 예. 여기 평균적으로 4~5% 정도 수준으로는 네. 이오테크닉스, ISC, 네, 넥스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이고. 뭐 시그네틱스, SNS텍 대부분 평균적으로 4에서 5%, 5에서 6% 정도 다 하락이 나왔고 뭐 2차전지 관련 섹터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제넥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전일은 이렇게 보시면 전일은 16%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은 또 쉬어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봤을 때 아무 종목이나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인 것도 아니고 또 그 외 섹터들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일단 제일 먼저 라파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오늘도 오늘 뭐 제약바이오, IT, 5G 다 초토화됐을 때 오늘 유일하게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게 이제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가 제가 아마 요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4월 22일날 딱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했죠. 정말 안정적이죠. 시장이 정말 이렇게 오늘 급락 나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하루만 11.61%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 15에서 16%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수익 매도하셔도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가 라파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아 나가고 있고 딱 전고점 라인 때까지 온 거죠. 여기 딱 그게 38,900원 라인 때가 여기가 전고점인데 그 라인 때까지 충분히 올라온 건데 라파스는 피부를 관통하는 마이크로 니들 초미세 돌기로 화장품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각종 우리 패치제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지만은 도넥 폐질 패치제, 치매 패치제에 관련해서 임상 1상이 승인이 됐고 저게 뭐야 아이큐어와 다른 점은 아이큐어 또 똑같지만 지금 도넥 폐질 패치제가 치매 패치제가 셀트리온과 같이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니들 초미세 돌기로 기반으로 한 패치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흡수력이 좋고 그리고 또 뭐 화장품이던 그리고 또 의약품이던 흡수열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효능이 높아진다. 그래서 라파스가 도넥 폐질의 특성상 거의 치매 치료제의 거의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상 1상만 성공해도 바로 제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이크로 니드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 치료제 또 주사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백신 그 주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WHO나 또 빌게이츠 재단에서도 마이크로 니드를 또 백신에 접목하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고 목표가를 제가 이걸 아마 36,500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37,650원까지 갔고 2차 목표가가 4만원인데 거기까지 익절 라인에 잘 잡고 대응하면은 충분히 이제 목표가를 터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이 확실하고 실적까지 오래 좋아질 종목을 그게 포인트예요. 맨날 여러분들이 항상 보시는 게 과거 실적을 보면서 적자인데요. 컨센서스 보면서 좋은데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게 거의 뭐 기정사실하나 뭐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실적이 좋아질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보는 거지 그냥 과거 실적을 보면서 실적 준대요 실적 나쁜데요 이걸 본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특히 제약바이오에서는. 그리고 얘와 같이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제넥신.
목요일날 라파스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요 날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또 백신 관련해서, 모두가 스푸트니크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금요일날 스푸트니크 매수했으면 다음날 하한가 맞이합니다. 물론, 스푸트니크가,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이제 우리가 스푸트니크를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네. 보이죠? 화이자, 그리고 이제 모더나보다 낫다는 스푸트닉, 이게 지금, 백신, 예. 그게 100% 나왔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게 검증이 돼야 돼. EU에서, 유럽에서 이제 검증이 되고 승인이 돼야, 예, 승인이 돼야 우리 국내 정부에서도 스푸트니크를 승인을 할 텐데, 만약에 지금 이제 60개국에서 지금 스푸트니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 후진국이에요. 의료 후진국가이기 때문에, 뭐, 인도, 그리고 또 뭐, 저기, 이라크, 중동, 그리고 또, 아랍 쪽의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에 대한 어떤 사례가 정확하게 보고된 게 없는 거고, 또 스푸트니크의 어떤 단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존슨앤존슨 얀센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매개체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혈전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선진국에선 지금 승인을 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브라질에서도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거부를 했죠. 이후에서 만약에 검증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정부에서도 승인을 할 텐데, 만약에 이후에서 승인이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 진짜 쩌마입니다. 쩌마. 그런 리스크를 안고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물론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이화전기 뭐 대부분 동종주도 많죠. 뭐 EID 이런 종목들이 물론 승인이 됐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박과도 같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만 피해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손실을 메꾸는 데가 한참 걸리는데, 보면요, 이것도 그동안 이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때 이제 뭐 이것도 하한가가 이날 월요일도 하한가에 들어가서 거죠. 뭐 큰 이유도 아니에요. 화이자의 어떤 추가 공급 때문에 하한가를 들어갔던 거고, 다시 한번 또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제 WHO에서도 모더나 그리고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이제 사용 검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던 건데, 만약에 유럽에서 승인이 안 됐다 하면은 그냥 급락입니다. 그냥 점하죠. 다시 한번 300원, 20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기대감을 올랐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여기 다 적어놨죠. 슬로바키아, 러시아, 또 이거 외에도 또 아랍 국가들이 60개국, 의료 후진국들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에서 승인이 안 돼, EU에서 승인이 안 되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절대 스푸트니크를 승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주의해야 된다.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토종 백신 관련해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제넥신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금요일날. 그래서 하루 쉬었다가, 왜냐면 지금 수급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 쉽니다. 어제 이때 같은 경우는 화이자 관련 종목들만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였죠. 어제 가뜩이나 철강 관련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제넥신과 제넨바이오만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넥신의 어떤 이제 강한 상승 같은 경우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이제 백신 업체에서 제넥신의 GX19N 변이 바이러스까지 백신 그 범위를 넓혔죠. GX19N에 대해서 이미 선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선구매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16%의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오늘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조정이 또 특히 최근에 시장 여파 대비해서 강했던 종목들의 낙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넥신을 말씀드렸고, 또 토종 백신은 앞으로 속도 낼 수밖에 없다. 지금 막 백신에 대해서 지금 막 계속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관련해서도 처음에 수급 불안도 계속 이어졌고요. 뭐 최근에 화이자 다시 한번 추가 공급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나 부작용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사지마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작용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종 백신, 또 제넥신이 또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이기 때문에 어떤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은 특화돼 있고, 또 그리고 모더나나 화이자에 대한 단점, 또 영화에서만 보관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고온에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도 수출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무통증 무바늘 투여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또 방금 아까 마이크로 니드과 마찬가지로 바늘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도 백신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임상 2상과 3상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더나 화이자, 미국의 어떤 지금 그 미국 행정부에, 또 트럼프 행정부였을 때 뭐 2조 이상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어떤 백신이 개발됐던 것처럼 정부에서도 토종 백신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도 그에 따른 수혜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도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최근에 말씀드렸던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예. 일단 이거는 과대 납폭주입니다. 35,500원짜리가 9,500원, 거의 4분의 1 토막가량, 예, 이미 충분히 두들겨 맞았다. 두들겨 맞은 자리에서 이제 최근에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어떤 그 혈전 부작용, 뭐 이런 악재들이 충분히 주가에는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부터는 조금의 어떤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진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진단키트 종목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엑세스바이오나 CJN이나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오늘 시스웍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얘네가 3월달, 5월달에 이미 일괄 검사가 가능한 네오플렉스 코비드19의 진단키트 때문에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3월달에 유럽에서 3월달에는 유럽에서, 5월달에는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분기에서 3분기부터 아니면 작년 한 6월 이후부터 네,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왔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70%가 해외 매출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네, 잠시만요. 네오플렉스 코비드19 외에도, 네. 잠시만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잠시만요. 여기 있다. 네오플렉스 플루 코비드 디텍션 키트라고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거를, 작년 말에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까지도 지금 이제 숫자로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키 당연히 그러면은 작년 어떤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혔던 부분인데도 이기 때문에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엑세스바이오처럼 1분기 최대 실적은 당연한 거겠죠. 10년 만에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 최대 실적은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요. 그거 외에 백시텍이 이제 옥스퍼드대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개발한 기업이고 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백시텍인데, 진매트리스가 그 백시텍에 대한 지분을 39%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5.39%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이틀 전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백시텍이 나스닥에 상장 서류를 제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정말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백시텍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거의 뭐 시장에서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서류를 제출을 했고 4월 30일 날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은 5.39%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도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한 53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53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56억, 네, 56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백시텍이 30일날 나스닥에서 상장했을 때 최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조 1200억 정도, 우리 돈으로 기업 가치가 평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 실적과 진단키트,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백시텍에 대한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빠져도 네, 18% 이상의, 장중에는 23%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거고요. 얘 후속주로 제가 지금 최근에 세 종목을 다 급등했잖아요. 최소 15에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얘 후속주로는 노터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죠. 백시텍, 나스닥 상장, 진매트리스, 날개 날까 이런 뉴스가 나왔던 거고요. 그죠? 이걸 이미 이 뉴스가 나오고 사면은 늦죠. 이거는 우리가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미 또 이 뉴스 보고 따라 살면 또 한 발 늦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확장돼서 나온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게 노터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오늘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박스권 라인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뭐 33,300원, 뭐 안정적으로 오늘 시장이 뭐 2% 넘게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좀 받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노터스 같은 경우는 비임상 CRO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CRO가 정확히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상을 하기 전에 이제 임상을 하기 전에 그 후보 물질을 이제 발견을 하는데, 그 후보 물질을 임상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CRO가 임상시험 수탁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터스가 비임상 CRO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비임상은 동물로 그 후보 물질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쟁 업체로는 이제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캐몬 등이 있는데요. 거기와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은 물질의 어떤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성 실험을 주력으로 하는데, 반면 노터스 같은 경우는 유효성 실험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 그래서 수탁, 임상시험 수탁 기간에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앞으로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후보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서 CRO 기업들의 수요는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가뜩이나 글로벌 CRO CRO 시장, CRO 시장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했어요. 글로벌 시장이 9.9%, 국내 시장은 27% 이상의 거의 뭐 3-4배 이상의 시장 성장률이 나왔는데, 신약 개발이 굉장히 국내에서 활발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CRO 임상 수탁 기간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가장 대표 종목이 노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 진출이 이제 본격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그 매출 비중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시장 점유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2018년도에 거의 4조 원, 지금 현재는 6조 원 가까이 연평균 25% 이상 시장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아까 보여드렸죠. 워낙에 이제 CRO 비임상 동물을 통해서 비임상을 진행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동물 관련된 어떤 데이터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물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고 있고, 독자 개발한 흥분 진전제, 그리고 배변 교정제, 신장염 치료제는 이미 임상을 끝냈고 올해부터 제품화 상용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발 중입니다. 그거 외에도 알러지 면역 치료제, 다중 면역 진단 키트, 다중 분자 진단 키트, 반려동물 종양 치료법 등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품화 상용화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본격적으로,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봤을 때 앞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보는 게 핵심인 거지. 과거 실적을 보고 재무지표 보고 실적이 좋네 실적 좋네 안해하는 거는 굉장히 미스하기 쉽고 또 이게 착각에 빠지기 쉽겠죠. 이건 실적 준데 왜 빠지지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겠죠. 항상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보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동물의약품 관련해서도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독자 개발한 독자 개발한 흥분진전제부터 시작해서 배변 교정제 등이 올해부터 제품 상용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도 100억가량 올해부터 신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임상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여기에 지금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한미약품, 예, 여기 보이시죠?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경동제약, 현대약품, 대화, LG화학, CJ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제넥신, SK바이오팜, 삼양, 예, 파마 리서치 프로젝트, 그리고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2대, 한양대학교, 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있고,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구소도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중앙백신, 등등등, 거의 굵직굵직한,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대기업, 대형, 그 제약바이오사들의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터스에서 대형 제약바이오사의 35%의 비임상 CRO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고요. 어떤 기업에서 뭘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그 후보 물질을 발견했을 때 그 후보 물질을 테스트하는 기업이 노터스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기술적으로도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 이런 앞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지닌 기업들은 만약에 시장이 여파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시장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5G, 2차전지, OLED, 디스플레이, 콘텐츠 다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딱 우리가 5월 시장에는 우리가 더욱더 종목 장세가 심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실적과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시장의 중심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시장 여파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일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지금 최근에 말씀드리고 2거래일 빠르면 3거래일 안에 빠른 속도로 수익이 나고 있는 그 이유와 또 제약바이오 섹터 다 초토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IT 섹터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 여파로 어제 오늘 밀렸던 거지. 네. 다른 IT주들 1, 2천원으로 끝나버리고 다 조정 나왔을 때도 안정적으로 바로 상승 흐름 나오면서 바로 2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렸죠. 어제 오늘 시장 여파로 밀렸던 거고요. 그래서 내용이 확실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금방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고 5월달에도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가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들을 이미 우리가 수익 중이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접근하기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임상 3상 결과와 그리고 FDA에서 어떤 결과 또 그리고 유럽 식품의약처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발표에 따라서 진짜 급등락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섹터가 나중에 우리가 못 먹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리고 만약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 급등 나오겠지만 또 차익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한 섹터들, 백신 관련 섹터들을 피하고 백신 관련해서도 아직 출발하지 않은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진메트리스 말씀드렸었고 백신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노터스를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임상을 진행하던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던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분명히 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 제약바이오 4월달 네 번째 종목으로 노터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피해야 될 종목들과 노토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 뭐 시장 여파로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 더 당연히 종목의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IT 세트에서 가장 대장주였던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10%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시장이 빠지면 밀립니다. 제약바이오 세터와 IT 세터는 좋고 나쁘고 숫자고 실적이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빠지면 밀려요. 다만 제약바이오 세터 안에서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과 그리고 또 지금 시장과 어떤 뉴스 하나에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종목들은 빠르게 또 수익을 챙기고 있고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저만큼 또 시장의 트렌드와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을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1월달에도 뭐 CMG 제약, 비슈어즈 제약, 뭐 명문제약 등등 유유제약 등등등 제가 연이어서 수익 랠리를 이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장세가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으로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면은 5월달에도 반드시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노토스도 관심있게 보시고 라파스도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증시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은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지만 FOMC에서 혹시나 자산 매입을 축소하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다만 거기가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왜? 그 우려감에 우리 증시가 예민하게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가 단기 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시장이 미증시가 하락이 나와서 국내 증시가 밀리면은 전략 후강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다고 하더라도 좋은 얘기가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우상향이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우리가 5월 달에는 중소형 장세가 격화되니까 종목 장세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봄에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종목별로만 차분히 대응해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또 이런 시장에서는 또 제가 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에서 엠뱅고드 사이트나 뭐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내일 시장 절대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만약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략 후강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2% 이상 폭락이 나온 시장에도 IT 다 초토화됐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오늘 노토스나 진매트리스처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시장에 대해서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